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시설 제7강 경기장 건축과 연고 이전에 관한 내용을 4월 3일 강의문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 학교에서 연락을 받기로 제가 4월 말까지 일단 우리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뭐 답답하시겠지만, 예, 당분간 그렇게 해야겠고요. 이제 저도 뭐 그동안에 좀 불확실했던 게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거든요. 이제 4월 말까지는 무조건 온라인으로 하니까 일단 그걸 바탕으로 이제 뭐 과제라든가 또 이제 강의 내용 뭐 이런 그 주차별 학습 내용 이런 거를 이제 뭐 마무리해서 제가 이제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첫 한 달이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서 좀 예, 혼란스러웠는데요. 예, 뭐 여러분도 혼란스러우실 텐데 죄송하고요. 저 최대한 빨리 예, 그 혼란이 없도록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할 내용은 이제 경기장 건축과 연고 이전이죠. 예.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경기장을 건축하고 신축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 지자체나 리그 입장에서 이제 새로운 경기장을 지을 때 무슨 문제들이 있는지, 돈은 어떻게 조달할 건지, 연고지를 옮길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스포츠 경제 쪽하고 많이 연관도 되고 또 정책 문제 또 이런 것도 연관이 돼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례를 제가 같이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막 그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경기장을 막 새로 지으면서 그 기존에 있던 프로팀을 막 빼오고 이러는 경우는 아직 없거든요. 앞으로는 뭐 혹시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사례를 뭐 우리나라 거를 들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 사례를 하나 골랐습니다. 뭐 너무 미국 얘기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예. 제가 한국 사례를 아주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예. 뭐 아무래도 그쪽을 좀 더 잘하니까 그런 거고 한국 얘기도 뭐 되도록이면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그 고민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와닿고 이해하기 쉽고 그런 사례를 고를 건가. 그래서 이제 오늘 고른 사례가 좀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강의 내용이 길다는 얘기, 수업 시간이 길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얘기,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보시죠. 다음 장. 자, 하나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뭐, 학술 용어는 아니고요. 이게 그냥 그 언론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프랜차이즈 프리 에이전시. 마치 프리 에이전시 혹은 뭐 프리 에이전트, 줄여서 FA라고 하죠. 그 프로스포츠에서 FA가 뭐 있죠. 어느 종목이든 일정 기간 한 팀에서 이제 봉사를 한 선수는 자유계약 권리를 얻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다른 팀과 다시 계약을 할 수 있죠. 뭐 그런 경우에 대부분 뭐 특급 선수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새로운 팀으로 가기도 합니다. 물론 뭐 원래 소속팀에 재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마치 프로 스포츠 팀이 그 FA 자격을 얻은 선수처럼 많은 그 도시들의 구애를 받아서 좋은 조건을 저울질하다가 뭐 때로는 연고지를 옮기기도 하고 아니면 뭐 눌러앉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약간 좀 풍자적으로 쓴 제목입니다. 이게 그 언론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풀이를 보자면은 구단주들이 혹은 뭐 구단이 새로운 경기장이나 더 좋은 임대 조건 등을 지자체에 요구를 합니다. 야, 우리 경기장 너무 오래됐잖아. 좀 지어줘, 새로. 야, 우리 임대료가 너무 비싸지 않냐, 이거 경기장? 좀 거의 공짜로 좀 해줘야지. 어? 그래서, 그럴 순 없지. 우리가 그래도 돈 받아야지. 그러면, 아니, 나 안 가. 나 그러면 팀 옮길래.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여기 협박이라고 썼는데, 이게 그,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 협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례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딱 한 가지 예만 드리려고 해요. 가장 최신의 예로. 예. 벌써 목이 아프네. 큰일 났네. 예.
자, 어떻게 협박하는지 봅시다, 한번. 예. 자, 그 이유가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도대체 발생하느냐? 왜냐하면은 프로스포츠 팀의 숫자는 제한적이죠. 리그들이 무제한적으로 팀을 늘리진 않아요. 그쵸? 뭐 30개? 32개? 뭐 이 정도에서 유지하잖아요. 왜냐하면 팀 수가 너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쵸? 예. 그 품질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어, 숫자는 제한돼 있고 원하는 팀들은 뭐 무수히 많고 그러니까 경쟁이 벌어지죠. 뭐 이것도 일종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은 제한되는데 수요는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몸값이. 예. 그래서 이제 도시들, 지자체들이 그 프로 스포츠 팀을 너무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NFL이나 뭐 NBA나 MLB, 뭐 NHL 이런 그 팀을 갖고 있는 도시는 일단 좀 있어 보여요. 실제로. 실제로 대부분 큰 도시들이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게 있으면은 어떤 그 도시의 홍보 효과나 이런 그 말하자면 월드 클래스 도시가 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그 도시의 시민들에게는 어떤 문화적인 그 상징이 될 수 있죠. 그 도시가, 그 팀이. 예. 그리고 어떤 자부심을 줄 수도 있고, 또 도시 전체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구심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효과 때문에 지자체들은 프로스포츠 팀을 갖고 싶어 합니다. 사실 저만 해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뭐 10대 이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뭐 그 당시에 그 미군 방송 있죠. AFKN으로 그 야구를 보면서 메이저리그 애틀란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무슨 팀인지도 모르지만 90년대 야구를 되게 잘했거든요. 애틀란타가. 그때는 90년대면 제가 10대는 아니었지만 90년대 10대였으면은 좋겠네요. 하여튼간 어, 그 그래서 애틀란타라는 도시를 알게 됐죠. 뭐 애틀란타가 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그 전에 그 나이 어린 나이에 10대 때. 뭐 피츠버그 이런데 여러분들은 피츠버그를 어떻게 아십니까? 들어봤죠? 피츠버그란 도시를. 그렇죠? 왜 들어보셨나요? 그 도시를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강정호가 피츠버그 파이어레이츠에서 뛰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죠. 또 있죠? 하인즈 월드. 그렇죠? 그 한국계 미국인,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죠. 예. 하인즈 월드가 피츠버그 스틸러스에서 뛰었었죠. 그래서 들어봤죠. 우리가 피츠버그라는 도시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야구팀도 있고 풋볼팀도 있고 꽤 큰 도시인가 보네. 뭐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죠? 피츠버그가 사실은 과거에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그 철강 산업 있죠. 철강 산업의 중심지여서 막 그 굴뚝에서 연기가 막 펑 쏟아지고 이런 도시였는데 그 철강 산업이 이제 많이 죽었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도시가 이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좀 그럽니다, 지금은. 어쨌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뭐 클리블랜드 이런 도시 있잖아요. 다 그 스포츠 때문에 알게 됐어요. 뭐 제가 좀 특이한 경우이긴 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이렇게 도시 홍보에도 큰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지고 오고 싶은데 앞서 얘기했듯이 팀 수는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구해오기 힘들죠. 있는 도시를 빼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좋은 구장을 지어주고 더 좋은 임대 조건을 내세우고 야 우리 동네로 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완전한 을이죠. 을 중에 을이죠. 도시들이. 팀들은 갑 중에 갑이죠. 특히 구단주들은 뭐 갑 중에 갑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프리 에이전시라는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스포츠 산업이 점점 커지고 프로 스포츠 팀을 그 도시에 가지고 있을 때 효과를 알아요. 이제 그 지자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들도 알고.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우리나라는 뭐 미국처럼 막 그 도시들이 경기장을 지어주고 뭐 임대료도 거의 안 받고 양키스 1년에 10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지는 못하죠. 예. 하지만 이제 이미 그 인식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뭐 스포츠의 중요성을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게 꽤 중요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그 프로축구 우리나라 프로축구에서 그 2부 리그에 이제 일부에 12팀이 있고 2부에 10팀이 있는데
2부 리그에 이제 어떤 도시들의 팀이 있냐면은 이제 그 수도권 중소도시의 팀들이 많습니다. 뭐 안산, 부천, 수원, 그렇죠? 또 뭐 아산에도 있어요 팀이. 그 충남 아산, 예, 천안 옆에. 뭐 이런 도시들은 사실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거든요. 예, 물론 뭐 부천이나 수원이나 뭐 이런 데는 인구가 거의 100만 가까이 되니까 큰 도시긴 한데, 예. 근데 이제 뭐 대구도 250만이고,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 비해 작잖아요. 인천이 얼마입니까? 인천도 한 200만 되지 않나요, 인구? 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이 있어요. 뭐 광명, 용인 이런 데 있죠. 그 프로팀 유치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입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유치하기가. 예. 뭐 구장도 있고 막 이런 데가 많아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또 할게요.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다.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인데 자,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장을 짓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이게 뭐 한두 푼 되는 것도 아니고 땅값에 뭐 지나지간 했지만 땅값에 건설비에 뭐 엄청납니다. 이게 그렇죠? 또 뭐 거기 주변에 사는 그 주민들 보상비를 줘야 될 수도 있고 그럼 뭔 돈으로 건설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 구단이 내는 것도 아니라며요. 그렇죠? 그러면 지자체가 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조달해야 되는데 뭐 투자를 받건 뭐 어떻게 하든 이게 이제 큰 숙제다 이거죠. 이 얘기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이어가 보죠. 자, 라스베가스의 사례를 오늘 살펴볼게요. 라스베가스에 대해서 여러분 예, 많이 아시죠? 예,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쵸? 카지노가 있는 라스베가스 거기에요 바로. 예. 자, 제가 하나 그 여러분께 짧은 퀴즈를 드릴게요. 예. 뭐 채점하는 건 아니고요. 예. 한번 물어봅시다. 라스베가스가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구글 찾아보지 마시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라스베가스 꽤 크지 않나? 그치? 그 영화에 보면 화려하고 뭐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자 그렇잖아요. 예? 그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큰 도시 같은데 라스베가스의 인구가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일까요? 예, 생각보다 별로 안 큽니다. 예. 라스베가스 인구가 한 50만 명밖에 안 돼요. 50만 명이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그 중소도시 뭐 수원, 부천 이런 데보다 훨씬 작거든요. 성남도 100만 되죠 거의. 예. 그러니까 전주시보다 조금 큰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라스베가스 인구가. 예. 물론 이제 라스베가스는 좀 특수하죠. 인구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그뭐 사시사철 관광객이 몰려들어서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쓰고 가죠. 또 그러라고 만든 도시고 원래 여기가 이제 사막이거든요. 라스베가스가 LA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차를 타고 가면 한 6시간 걸리는데 5시간, 6시간 그 가는 길이 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막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이 사막의 그냥 허허벌판에 진짜 완전히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신기루 같은 공간이죠. 예. 그 맨 호텔, 카지노, 뭐 식당 이런 거 있는 거죠. 이제 놀고 먹고 돈 쓰고 그쵸? 그런데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사는 인구는 한 50만 밖에 안 되고 물론 뭐 관광객이 있으니까 조금 더 뭐 규모가 크다고 봐야 하지만 근데 이제 라스베가스 시가 그 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사시사철 관광객이 오는 도시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 카지노 도박판으로 먹고 살 수는 없지 않냐? 우리도 뭔가 이게 차세대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이제. 그 지자체가. 그래서 우리도 이 프로스포츠 팀을 말이야, 우리도 큰 도시인데, 프로스포츠 팀을 유치해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경기장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경기장이 있어야 새로 지은 좋은 경기장이 있어야 팀들을 꼬셔올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은 자, 첫 번째로 여기 그 사진 오른쪽 위에 있는 T모빌
어리나라는 그 실내 체육관을 지었습니다. 이 T모빌이라는 회사는 그 이동통신 회사예요, 미국에. 예. 그래서 이 색깔이 이제 분홍색이라 이 T모빌 에리나라고 새로 져가지고 여기가 이제 완공됐죠, 이미. 예. 2016년, 17년 그 무렵에 완공돼가지고 여기서 지금 굉장히 그 많은 이벤트를 합니다, 이 경기장에서.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그 굉장히 그 세기의 대결이었던 그 메이웨더하고 아니 파키아오가 아니죠.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올 뻔했어요. 예. 메이웨더하고 맥그리거 그 UFC 선수였던 맥그리거랑 권투 선수 메이웨더가 그 권투 룰러 붙은 적 있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예. 그 경기가 벌어졌던 체육관이 이 체육관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제 권투나 UFC는 라스베가스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 네바다 주가 스포츠 도박이 합법화된 거의 유일한 주였거든요, 과거에는. 그래서 경기도 보고 도박도 걸고 그러면 그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그 판돈이 그야말로 예, 좋은 말은 아니지만 하여튼간 예. 그렇게 먹고 사는 도시죠. 예, 라스베가스가. 그래서 라스베가스의 별명이 신시티예요. 신, S-I-N. 죄악의 도시. 놀고 먹는 도시이니까 그게 자기들 보기에 꺼림직한 거죠. 예, 아무래도. 그래서 죄악의 도시. 그게 별명이에요, 라스베가스가. 죄악의 도시답죠. 예. 싸움판 벌여놓고 돈 걸고 예. 누구는 돈 먹고 누구는 망하고 이게 이제 뭐 카지노나 뭐 투자판이나 다 그 세계의 법칙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NHL 그 하키 아이스하키 신생팀을 NHL이 이제 리그를 확장한다는데 우리가 신생팀을 유치하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도시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경기장을 지어야지. 그래서 지은 게 T모빌 어리나입니다. 여기서 지금 요즘에 무슨 뭐 UFC 이런 거 많이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권투 시합, 예, 요즘에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시합들을 많이 해요. 여기 T모빌 어리나에서. 예. 그 골로프킨이라는 선수 있잖아요. 그 게나디 골로프킨. 그 타지크스탄인가요? 그 구소련의 이제 하나였던 그 타지크스탄 출신이고 그 선수도 어머니가 아마 한국 사람이라는 걸로 저희가 들은 것 같은데 그 선수하고 그 알바레스라고 또 멕시코의 권수 선수 있잖아요. 예. 그 사람 아마 그 대결도 여기서 했었고 하여튼간 요즘에 빅매치를 많이 합니다. 이 티모빌 어리나에서. 하여튼간 그런데 이 경기장이 그냥 뭐 뚝딱 생기는 게 아니죠.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얼마가 들어갔냐 하면은 375밀리언 그러니까 3억 7,500만 달러가 들어간 거죠. 뭐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는 계산해 보십시오. 1200 곱해가지고 예.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죠. 일단 여기서 한번 2016년에. 근데 사람의 욕심이 원래 끝이 없어요. 그래서 유치했어요. NHL 팀을. 아 성공했어. 뭔가 한번 해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그래도 이왕 하는 거 미국 스포츠는 역시 NFL 아니야? 풋볼이지 역시 미국은 이러면서 NFL 팀 한번 라스베가스로 데려와 볼까? 뭐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어떤 팀이 보여? 저기 오클랜드 레이더스라는 팀이 보이는 거예요. 이 오클랜드라는 데는 그 뉴질랜드 오클랜드가 아니고요. 예, 샌프란시스코 외곽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가. 샌프란시스코와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동네가 약간 외지고 조금 거칠어요. 동네가 약간 예, 환경이 좀 예, 암울해요. 조금. 제가 제 제자 중에 옛날에 그 이 동네 출신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미국애죠. 흑인이고 예. 걔가 이제 풋볼을 하다가 이제 때려친 애가 있었어요. 부상당해가지고. 근데 이놈이 맨날 제 방에 와가지고 막 한 시간씩 놀다 가고 어떨 때는 제 컴퓨터 지가 키고 막 거기서 막 지 숙제 출력하고 막 이런 놈이 있었는데 하여튼간 예. 걔가 그러더라고요. 야 오클랜드 어떠냐 요즘에 그러면 걔가 하는 얘기가 아 우리 동네 진짜 우울해요 이러면서 자 흑인으로 태어나서 오클랜드에서 이제 걔 말입니다 이건 예. 흑인으로 오클랜드에서 태어나가지고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세 개밖에 없대요. 걔 말로는 예. 첫 번째는 운동선수가 되든가 자기처럼 예. 두 번째는 깽단에 들어가든가
세 번째는 래퍼가 되든가 이 세 개 중에 한 개라고. 예, 걔말로는 합디다 그렇게. 하여튼간 그렇게 좀 암울한 동네인데 그 동네에 있는 NFL 팀이 이제 오클랜드 레이더스라는 팀이고 이 팀이 과거에 되게 잘했던 적도 있어요. 80년대 무렵에는 우승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팀의 경기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예, 오래됐고 왜냐하면 도시가 암울한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장을 새로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단주는 열받죠. 아, 경기장 좀 지어줘 막 이러는데 도시는 돈이 없고. 근데 사실 또 웃긴 게 오클랜드 레이더스라는 팀이 그 오클랜드에 있다가 또 LA에 갔다가 다시 오클랜드에 오고 뭐 이런 또 그 전력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뭐. 예, 그런데 근데 이제 경기장은 후졌고 현재. 근데 이제 라스베가스가 그걸 보고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아유, 일로 와, 일로. 어? 우리가 잘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빼오는 거죠. 우리가 경기장 새로 져줄게. 라스베가스에다가 그냥 삐까뻔쩍한, 아니, 삐까뻔쩍 일본 말이 좋은 말 아니에요? 예. 아주 화려한 경기장을 지어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얼마가 드냐면은 1.9 빌리언 또 나왔네요. 빌리언. 예. 세 번째네요. 빌리언 1빌리언이 10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19억 달러입니다. 예, 19억 달러 곱하기 1200 하면은 예, 원이 되죠. 뭐, 조 단위가 넘겠네요. 그럼 그쵸? 예, 아닌가? 하여튼간 뭐 거의 조급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돈 중에 750밀리언 그러니까 7억 5천만 달러를 시에서 보조금으로 줬어요. 7억 5천만 달러를. 아, 7억 통도 커 하여튼간 그쵸? 그래서 이제 경기장을 지었습니다. 6만 5천 석 규모의 아주 최신식 경기장을 진짜 화려하게 지어서 옮겼죠. 예.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오클랜드 레이더스가 어떤 경기장에서 뛰었길래 도대체 못 참고 왔는지 볼 수 있을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이게 구 오클랜드 레이더스 그 경기장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가 좀 이상하죠,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홈플레이트가 있죠? 그쵸? 그리고 마운드가 잘 안 보이죠? 예, 등간. 근데 마운드가 분명히 있어요. 그쪽에 보면. 예. 이게 원래 뭐예요? 이게 야구장인데, 그 미식축구장으로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경기장이. 구조가. 그 구조가 이상할 뿐더러, 이제 줄을 다시 그어야 되고, 풋볼 할 때는 야구장 위에다가 이제 다시 칠을 하고. 근데 또 웃긴 게, 한 9월쯤에는 1년에 한두 달 정도는 야구랑 풋볼이 시즌이 겹칩니다. 그러면 이제 전날 야구하고 다음날 풋볼 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막 경기장 정비를 막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줄도 다시 긋고 막, 그러면은 이제 직원들 죽어나는 거죠, 이제 이거. 밤새야 돼요, 거의. 예. 하여튼간 이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경기장도 뭐 오래돼서 낡았고, 예. 그 관중들도 외면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기장이 몹시 필요했죠. 예, 레이더스 입장에서는. 짓는다. 아, 참, 이 경기장을 레이더스랑 같이 사용했던 구단이 어디냐면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입니다. 그 팀이 어떤 팀이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브래드 피트 나왔던 영화 머니볼 있죠, 머니볼. 네. 그 머니볼의 그 팀이 바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예요. 그 팀이 경기했던 경기장이 바로 이 경기장이고. 네. 그러니까 나눠 쓴 거죠. 참,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 친구랑 같이 그 방 하나를 이렇게 나눠 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예, 뭐 월세를 아끼기 위해서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렇게 아침에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오면은 미치는 거죠. 예. 나도 빨리 지금 볼일 보고 싶은데 안 나와 이 들어간 놈이 이놈이에요. 빨리 나와 그러면은 안에서 아 좀 기다려 막 이러 이게 힘들어요.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예. 그래서 예, 그 레이더스가 못 참고 떠났습니다. 이제 라스베가스로 떠났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사진이 먼저 나왔네요. 예. 자, 경기장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죠. 당연히 그 라스베가스 입장에서. 예. 그러면 그 돈이 어딘가만큼 써야 될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라는 게 자원이 한정돼 있는데 뭐 샘솟는 것도 아니고 화수분처럼 그죠? 이 한쪽에 돈을 썼으면 그만큼 구멍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학교, 교육, 공교육이죠 특히 공립학교 이런 데 들어갈 돈이 줄었죠. 그리고 또 뭐가 줍니까? 경찰관 뭐 새로 고용 안 하고 월급 안 올려주고 이래서 비용 깎고 그러니까 공공안전, 학교 이런 지자체가 당연히 써야 할 어떤 비용에 그걸 안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7억 5천만 달러라고 했잖아요. 7억 5천만 원도 엄청난 돈인데 거기다 1200을 곱해야 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학생들한테 가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죠. 그렇죠. 원래 뭐 세상 일은 정직해요 거의. 예? 투입한 만큼 거의 나오게 돼 있거든요. 학생 1인당 쓰는 그 교육 비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육의 질은 높아져요. 자, 그리고 공공안전은 비용. 경찰관 숫자 줄이고, 경찰관 월급 줄이고, 경찰관 교대 근무 시간 길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치안의 질이 떨어지죠. 예. 경찰관이 더 졸린 상태에서 근무하게 되고, 그렇죠. 더 후진 차량을 타고 범인을 쫓아야 되고,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예를. 자, 2017년 10월 1일 라스베가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그 사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총기 난사로 59명이 사망하고 거의 800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아주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게 2017년이라고 제가 써드린 게 아까 뭐라고 했죠? 2016년에 그 실내체육관을 지었고 2019년에 풋볼장을 지었죠.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59명이 죽었습니다. 한 자리에서 한 명한테. 예, 한 명이 그냥 그 자동 소총으로 갈긴 거예요, 그냥. 자,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게 상황이 진짜 어이없는 게 그 호텔이 있어요, 라스베가스에. 근데 그 라스베가스 앞마당 거기 이제 베가스 스트립이라고 이제 거기 광장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그날 콘서트를 했습니다. 야외에서. 야외 콘서트를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앰프 크게 틀어놓고 막 그 사람들 소리 지르고 막 그랬겠죠. 근데 이 범인이 호텔로 올라갔어요. 그, 그 기관총하고 그 수많은 탄화를 들고 이제 그 총알을 들고 이제 들어갔겠죠. 그걸 뭐 어디 그 캐리어 같은 거에 끌고 갔겠죠. 이렇게 예.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 호텔 몇십 층 되는 호텔 위에 올라가서 방문을 열고 호텔 거기서 이제 총알을 탄창을 껴가지고 그냥 그 드드드드드 쏜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콘서트 중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콘서트니까 이게 시끄럽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막 쿵쿵 울리고 앰프 그러니까 총소리가 탁탁탁 나서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게 무슨 일인지 또 어두우니까 밤이고 불빛이 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몇십 명씩 쓰러져서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사람들 모르고 막 거기서 춤추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옆에 사람이 엎어졌는데 피가 흐르네? 이게 뭐지? 이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아 이거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음악이 꺼지고 소리가 들리는 거죠. 따다다다닥 소리가 총 쏘는 소리가 여러분 아시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예. 연발 쏠 때 그 소리 따다다다닥 따다다닥 그 있어요 그 소리가 고요한 밤하늘에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음악을 끄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완전 패닉이죠. 사람들 막 도망가고 막 숨고 막 엎어지고 누구는 막 총 맞아가지고 다리에서 피나고 이 지경이 됐는데 사람들 그 경찰이 못 찾는 거 어디 있는 건지 도대체 어디서 날라오는 거야 총알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 범인은 이제 자살했는지 하여튼 경찰한테 맞아서 죽었는지 범인도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59명이 죽는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예, 이건 제가 그 미국에서 수업할 때도 애들한테 했던 질문인데 이거 7억 5천만 달러 중에 진짜 100분의 1만 경찰 인원 증원하고 그 치안 강화하는 데 썼으면 이거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건 진짜 진지한 질문이에요. 예. 물론 우리나라 속담에 열 포졸이 한 도둑 못 잡는다는 말도 있지만, 예. 작정하고 그렇게 하는 놈을 막기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거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나? 어? 이게 과연 우연히 벌어진 일일까? 저는 그렇게 진짜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 이게 뭐 우리나라 일도 아니지만, 예. 저는 그때 미국에 살고 있었으니까 이 사건이 뭐 미국에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예. 미국 사람들이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이런 일 벌어지면 뭐 또 죽었나 보네 뭐 이러고, 예. 또 잊어먹고 몇 달 있다 또 벌어지고 이래요 그냥. 예.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은 할 수 있죠. 누구나 실패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실패나 잘못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진짜. 예. 미국이 그런 꼴이에요 지금. 예. 하여튼간 그래서 이게 지금 교육으로 갈 돈, 안전으로 가야 될 돈이 경기장 짓는데 그냥 몰빵하다 보니까 그냥 또 안 좋은 말 자꾸 쓰네 몰빵. 예, 하여튼간 예, 그러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러고도 또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저도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스포츠 팬이고 스포츠에 대해서 이렇게 떠들면서 예, 돈을 벌고 살아요. 하지만 음,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 미국 같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는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나 투자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이미 과다 투자했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 경기장 건설에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 효과를 주장합니다. 야, 우리가 경기장을 지어야 팀도 오고, 관광객도 많이 와서 보러 오고, 그래야 또 그 사람들이 돈도 쓰고, 언젠가 제가 했던 얘기 같은데요, 이거. 돈도 쓰고, 그래야 우리 경제가 돌아가고, 결국에는 우리한테 이익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자, 이제 그 주장에 대해서 이제 네, 여기까지네요. 예, 아이고, 예. 스탠포드 대학에 이제 로저 놀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정책학 쪽 전공한 교수입니다. 경제학도 같이 하고, 예. 이 분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은 다 그거 구라다 이거예요. 경제 효과론 다 구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 또 영어라서 좀 죄송한데요. 예. It is a catenation of optimistic assumptions. catenation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예. 이게 이제 연쇄 작용 이런 뜻이에요. 예. 이게 하나가 벌어지고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optimistic assumption 그러니까 낙관적인 가정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 않을까? 잘 되겠어. 잘 되겠지. 이렇게 막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계속 낙관적으로만. 그렇죠. 그런 거다 이거예요. 또 probability 하면 확률이죠. 확률. 예. 야,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은 제로가 아니긴 해. 그러니까 0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완전히 가망이 없는 건 아닌데, 하지만 it is pretty close to zero. 거의 0에 가까워. 이런 얘기.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은 거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경제 효과? 그거 다 구라야. 이 얘기죠. 이게 이제 로저 놀이라는 교수의 그 의견입니다. 그 라스베가스가 이런 데 돈 쓰는 거에 대한 예, 그러니까 뭐 일침이죠. 그러니까 니네 이거 택도 없는 짓이야 이거 이런다고 돈이 벌릴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뭐 아직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이 뭐랄까 비용이 너무 크죠. 예, 당장 지금 뭐 일단 사람이 죽었잖아요. 예? 물론 뭐 그 돈을 안 썼으면은 뭐 막을 수 있었냐 뭐 그거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막을 수도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이제 미국 사회가 이제 제가 저는 뭐 반미주의자도 아니고 친미주의자도 아니에요. 저는 뭐 미국에 15년을 살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 나쁜 점도 많이 봤어요. 좋은 점도 많이 봤지만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은 분명한 거는 예.
미국은 그 영향력이나 이제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분명히. 예. 하지만 그 영향력은 분명히 감소할 겁니다.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지금 코로나 사태 벌어져서 그 미국이 그 허둥대는 거 보세요. 특히 그 병원 문제 때문에 의료 시스템 완전히 붕괴됐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 있고 누구나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그 미국의 그 의료 시스템이 그 가난한 계층은 아예 그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 평상시에 그 높은 그 민영 의료 보험, 그쵸? 그거 서민들은 못 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전 국민 의료 보험을 비슷하게라도 도입하려고 이제 오바마 케어 비슷한 거 했다가 트럼프 형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예, 다 이제 무효화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했죠. 하여튼간 뭐 그런 식으로 병원 문턱이 너무 높아요, 미국이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긴급 상황에는 환자가 몰려 들어올 때 다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의료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미국 의사들 굉장히 능력 있고 친절하고 잘 봐요. 예, 병원들은 굉장히 깨끗하고요. 예, 정말 깨끗하고 시설도 좋고 잘 보는데 문제는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병원비가. 뭐 응급실에 예를 들어서 가서 한 5시간 누워있다 집에 오잖아요. 보험이 있어도 예, 한 거의 뭐 한 1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예. 저희가 경험했으니까 알죠. 그것도 한 3번에 걸쳐서 이 청구서가 날라와요. 계속. 그러면 다 냈나 싶으면 또 오고, 다 냈나 싶으면 또 오고. 그래서 뭐 한 한국 돈으로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내야 돼요. 보험이 있는데도. 보험이 없으면 뭐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돈을 그 뭐 국민들 의료보험이나 예, 의료 서비스 체계를 바꾸는 데 썼으면 예, 어땠을까?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죠. 예,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스포츠에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예. 참 이게 스포츠를 예,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좀 아이러니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예. 그러니까 미국이 뭐 스포츠의 천국이긴 하죠. 분명히. 저도 그걸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예전에. 예. 미국은 이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걸 못할까? 하지만 아무리 스포츠가 중요하고 좋다고 한들 예, 사람의 목숨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 뭐 약간 그 오늘 주제와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하지만 뭐 중요한 얘기죠, 그것도. 예, 우리가 뭐 스포츠 정책이나 스포츠 시설 이런 거 운영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뭐 다 행복하게 잘 살자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경제 효과론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뭐 경제 효과론을 인정하는 학자들도 많죠. 예, 특히 이제 정부의 그 용역을 받은 교수님들은 뭐 대부분 경제 효과가 매우 많다고 이제 주장하시겠죠, 당연히. 예, 그건 뭐 그렇죠. 예. 뭐 더 이상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점. 자, 그래서 세금을 걷기 힘들어요. 요즘에는. 예. 이렇게 라스베가스처럼 그냥 세금을 왕창 걷어서 예. 그냥 퍼주는 이런 그 거는 힘들고 주민들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런 방식을 동원합니다. 어떤 식으로 돈을 걷냐면은 신텍스, 아까 시티 얘기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술, 담배 등에 특별히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올려요. 그 세율을. 미국이 이제 연방세가 있고 주세가 있어서 세금 체계가 약간 다른데 그러니까 담배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붙였던 세금이 뭐 한 갑에 뭐 2,000원이었다고 치면 3,000원을 올리는 거예요. 담배값이 오르겠죠, 당연히. 예. 근데 이거는 조세 저항이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은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담배 내는 사람들은 아주 반발이 심하겠지만 담배 안 피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는 문제니까 이게 조세 저항이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써요, 가끔씩. 예. 술이나 담배에 세금을 더 많이 매겨서 그 돈을 걷어서 이제 그 경기장 짓는데 보탠다는 게 이제 그걸 그래서 신텍스라고 불러요. 술, 담배가 뭐 약간 뭐 죄스러운 일인가 보죠. 하여튼간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신시내티라고 나왔는데 신시내티가 레드스죠. 야구팀이 레드스. 빨갛다 할 때 레드에다 S 붙여가지고 레드스인데 추신수 선수가 예, 뛰었던 적이 있죠. 거기서. 예.
이 왼쪽 사진에 나와 있는 경기장이 그 과거에 그 리버프런트 스테디움이라고 신시내티 경기장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제 헐고 지은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경기장이거든요.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인가 지금 그런데 이 경기장이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그 뒤에 그 강이 아마 이 오하이오 강일 텐데 뒤에 강이 보이고 그 자연 경관을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되게 굉장히 그 관중들이 전망도 좋고 예, 보기 아름답죠. 그런데 이제 이 경기장을 지을 때 이 신텍스를 도입했어요. 예, 그 신시내티가 그 당시에 그 구단주가 그 마지 스코트라고 그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좀 예, 이건 당시 표현으로 이제 마녀 같은 그런 그 여성 구단주였는데 예, 그 담배 막 피면서 되게 그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 구단주가 하여튼 근데 협박을 해가지고 이제 경기장을 얻어내면서 이제 이 방법을 썼죠. 신시내티가. 또 다른 거는 이제 베드 텍스. 이거는 좀 아시겠죠? 베드, 침대. 뭐 침대에 무슨 세금을 매긴다는 뜻인가 이게 아니라 호텔 모텔에 세금을 더 매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조세 저항 측면에서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은 어, 여러분이 여러분이 대구에 사시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에 집이 있는데 대구에 있는 호텔에서 자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 물론 뭐 호텔에 놀러 갈 수는 있잖아요. 있죠. 뭐 수영장을 간다든가 뭐 거기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든가 이럴 수는 있지만 뭐 집에 무슨 수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집 놔두고 호텔에서 자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제정신이 아닌 다음에서야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을 매기긴 매기는데 외지인들한테 매기는 세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도시 시민들은 추가로 내는 세금이 없죠. 예. 그래서 조세 저항이 덜 한 거예요. 제가 이거 일전에 한번 샌디에고가 새 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려고 주민투표를 했다가 부결됐다는 얘기 드린 적 있잖아요. 그때 샌디에고가 도입했던 세금이 바로 이 호텔 모텔 텍스였습니다. 베드 텍스. 그러니까 샌디에고 시의 입장은 뭐였냐면 이거예요. 시민 여러분, 이 세금은 여러분이 내는 게 아닙니다. 딴 동네에서 우리 동네 놀러 온 뜨내기들이, 관광객들이 내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 이 돈 걷어서 경기장 짓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뭐라 그랬어요? 주민들은 아니 안 돼 그래도 노 해서 거의 그때 한 7대 3의 비율로 그 부결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 주민투표 결과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돈을 걷기도 해요. 네. 어,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텍스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예. 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좋은 점이 또 많은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을 때 메뉴판을 보잖아요. 그 메뉴판에 적힌 가격이 최종 가격이죠. 예를 들어서 곰탕 7,000원 그러면은 나갈 때 7,000원만 내고 나가면 돼요. 그쵸? 그러면 그냥 모든 게 끝나요. 하지만 미국은 예를 들어서 10달러짜리 음식이 있다. 그러면은 나갈 때 10달러만 내고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거기에 텍스가 붙습니다. 세일즈 텍스. 그래서 보통 한 7%, 8% 되는데 그러면 자동으로 더해줘요. 그 텍스가. 그러니까 한 11불이 됐죠, 일단. 예, 11불이라고 치고. 예. 거기다가 그럼 11불만 내고 나가면 되느냐? 아니죠. 팁을 줘야죠.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웨이터 혹은 웨이트레스한테? 그러면 수고했다고 팁을 줘야 돼요. 한 10에서 15%. 그럼 결국에는 10불짜리 음식을 먹었는데 써있기로는 10불인데 내는 돈은 한 14불 정도 내야 돼요. 13, 14불?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그 신기해하면서 좋아하는 점이에요. 야, 한국은 어? 만 원짜리를 만 원만 내면 되네? 뭐 이런 거 있죠. 예. 뭐 텍스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드렸고요. 어, 그래서 이제 오늘 할 얘기는 다 했는데요. 예. 어, 이제 요즘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제 특히 뭐 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뭐 미국 뉴스도 매일 보거든요. 그러면은
아, 이게 진짜 현실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미국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경우가 전쟁이 아닌데 더군다나 이게 역사 일에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뭐 남북 전쟁을 한 적이 있지만 미국은 전쟁을 해도 거의 대부분 외국에서 하잖아요. 뭐 이라크랑 전쟁하고 그 히틀러랑 유럽에서 싸우고 일제 일본 제국주의랑 뭐 아시아에서 싸우고 그게 이제 미국의 정책이잖아요. 우리 땅에서는 절대 전쟁을 안 한다 이게 미국의 정책이고 그런데 지금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그냥 국민들이 막 픽픽 쓰러져서 그냥 죽어나가는 상황이고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의사나 간호사들이 그 뭐 장비의 부족, 인력의 부족, 또 시설의 부족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냥 죽는 걸 바라봐야 하는 이런 상황. 그게 이게 2020년에 지금 벌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어떤 미국 사회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걸 새로 정립해야 하는 예,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물론 뭐 스포츠 중요하죠. 예,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고 몇 번째 강조합니다만은 저는 스포츠가 너무너무 좋아요. 예. 밥 먹고 자고 스포츠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스포츠가 무슨 의미입니까, 솔직히. 예. 지금 뭐 스포츠가 다 중단됐잖아요. 야구도 안 하고 축구도 안 하고 뭐 그렇지만 아니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스포츠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사실. 예.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중시해야 할 가치 뭐 이런 게 어떤 건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뭐 괜히 한번 예. 그래서 오늘 시간이 뭐 약간 이상하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예,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뭐 어떻게 좀 마무리가 이상한데 하여튼간 예. 그 오늘은 수업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제 뭐 운영 유지 관리 그리고 안전 위험 관리 이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이어지네요. 뭐 시설 마케팅, 세일즈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음, 여러분 뭐 수고하셨고요. 예. 마무리가 잘 안 되네요. 하여튼간 수고하셨고 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이번 주말 그 단풍이란다. 벚꽃의 절정일 텐데 예, 뭐 잘 즐기시고요. 안전을 유지하시면서 잘 즐기시고 예, 좋은 주말 보내시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